안녕하세요. OIDC 기반 소셜 로그인 연동에 대해 공유해드릴 모코입니다. 혹시 이 중에 소셜 로그인 만들어 보신 분 있나요? 그러면은 오어스를 사용하셨을 텐데 그 동작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늘 그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소셜 로그인을 만들어 봤는데 오어스 되게 인상 깊어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OIDC 기반이라고 했는데 일단 오어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JWT 없이 자체 인증 체계 구축하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재밌어서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OIDC가 뭔지 자체적으로 어떤 인증 체계를 구축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어스죠. 오아스 되게 그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중요한 것만 읽어보면 대충 뭐 앱에 인증하고 권한 부여하는 프로토콜인데 서드 파티 저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뭐 프로필 정보 같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API에 있는 권한을 제공해주고 대표적인 게 소셜 로그인인 거죠. 네. 오어스에서는 네 가지 역할이 있어요. 리소스 소유자, 클라이언트, 권한 서버, 리소스 서버가 있는데요. 네, 리소스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고요. 클라이언트는 사실상 저희라고 보면 돼요. 백엔드랑 프론트를 아우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백엔드가 맞습니다. 권한 서버는 이제 카카오라고 치면 카카오의 권한 서버가 있어서 거기서 인증을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리소스 소유자의 권한을 요청하는 거예요. 권한 서버한테. 그러면 권한 서버가 그거에 대한 토큰을 발급을 해주면 저희는 리소스 서버가 이제 카카오에 있는 리소스 서버라고 치면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직접 보내서 실제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어스에서는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저희라고 했죠. 저희는 이제 인증 서버에서 호출하고자 할 콜백 API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API를 작성을 하고 그 URL이 되는 리다이렉트 URL을 만들어서 여기 권한 서버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권한 서버에서는 저희가 앱을 만들고 나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이 만들어져요. 그럼 저희 서버가 이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양쪽 다 같은 세 개의 비밀 정보는 아니고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워스 인증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네 개가 여기 있어요. 리소스 오너, 프론트엔드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저희죠, 백엔드. 이제 권한 서버가 있고 리소스 서버가 있는데 이 둘은 카카오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얘네 둘은 카카오 내부에 있는 서버고요. 그 카카오 내부에서도 권한 관련한 로직을 처리하는 애랑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애랑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프론트엔드에서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갖고 있는 게 있겠죠?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리다이렉트 URL 요거를 반환을 해주고요.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조립을 해서 이제 로그인 페이지 URL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요청을 쏘면 권한 서버로 가서 권한 서버가 로그인 페이지를 실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거기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고 뭐 프로필 이미지 제공 동의 뭐 이런 걸 체크를 하겠죠.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권한 서버에서는 이 사람이 로그인했다라는 걸 보증하는 인증 코드를 발급을 하고 처음에 로그인 페이지 요청 때 받았던 리다이렉트 URL을 통해서 이제 프론트한테 응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응답이 300번대 응답이 나가요. 300번대가 리다이렉트였거든요. 그래서 권한 서버는 저희 클라이언트로 바로 이제 권한 코드를 발급해서 보내줄 수 있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야매로 저희 사용자한테 리다이렉트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저희 서버를 찌른 게 아니라 프론트엔드가 이 응답을 받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저희 서버를 찌르는 구조로 만든 거죠. 그러면 리다이렉트 URL 안에는 이제 권한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 같이 실어서 리다이렉트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서버에서는 이걸 받아서 이제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는 API를 써요. 여기에 인증 코드를 담아서 보내고요. 그러면 권한 서버에서는 저희한테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제 그걸로 백엔드에서 내부적인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로그인 성공 응답을 보내면 소셜 로그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로그인이었죠. 이번엔 로그인 이후의 정보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서비스 이용 요청을 하면 백엔드에서는 이미 이 리소스 오너에 대한 액세스 토큰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카카오의 리소스 서버로 리소스 제공 요청을 쏩니다. 그러면 리소스 서버에서는 액세스 토큰을 기반으로 사용자 검증을 진행하고 올바른 사용자가 요청을 했구나 하고 리소스를 바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걸로 백엔드가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OAuth였고요. 이번엔 OIDC를 알아보겠습니다. OIDC는 저는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을 하면서 알았는데 카카오에서는 OIDC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부가 기능이거든요. OAuth 위에서 돌아가는 부가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OIDC를 왜 쓰냐? OIDC를 쓰면 액세스 토큰을 원래 준다고 했는데 ID 토큰을 같이 줍니다. 이걸 활성화했을 때. 그럼 이걸 왜 쓸까요? 저희가 기존에 OAuth만 구현을 해서 썼다면 아, 이게 잘못 말했습니다. 이게 OIDC를 썼을 때 장점은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OAuth만 썼다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고 그런 로직은 수행을 하지만 네, 사용자를 누구인지 식별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로그인 과정인데 여기서 잘 보면은 백엔드 입장에서 봤을 때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긴 하죠. 근데 액세스 토큰만 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뭐지? 이 사람 프로필 사진은 뭐고 뭐 하는 사람이지?를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다시 로그인 이후에 백엔드가 자체적으로 리소스 서버한테 사용자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쏘겠죠.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한 번 더 해야 되면서. 그래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할 때 ID 토큰을 같이 주거든요. OIDC를 켜놓으면. 근데 이제 ID 토큰 안에 닉네임이나 사진 같은 부가적인 사용자의 정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백엔드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때 바로 ID 토큰을 통해서 사용자의 부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API를 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온 응답을 확인해 보면 액세스 토큰 있고 리프레시 토큰 있고 뭐 언제 만료되는지 다 들어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겠죠. 이제 OIDC를 켜보면요. 여기 사이에 ID 토큰이라는 겁나 긴 게 추가가 돼요. 딱 봤을 때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EY로 시작하고 뭔가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점이 아마 하나 더 찍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대충 감이 오시죠? 요거는 JWT입니다. 그래서 요걸 까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페이로드만 볼게요. 페이로드에는 뭔가 유니크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닉네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필 사진 URL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용자 식별자도 같이 주고요. 그래서 OIDC를 키면 추가적인 API 호출 없이도 로그인 했을 때 바로 사용자의 부가 정보를 같이 제공받을 수 있다. 네, 요건 모든 소셜 로그인에서 제공한다라고 확답은 못하고 보통 제공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네. 네, 마지막으로 자체 인증 체계인데요. 처음에 이걸 소셜 로그인을 만들었을 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카카오에서 저희한테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주잖아요. 그럼 잘 만들어 줬으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고민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액세스 토큰이 만료된다는 거예요.
저희 서비스는 OIDC를 썼다고 했죠. 그러면은 저희 서비스 특성상 처음에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는 카카오 리소스 서버에 아무 요청도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이 언제 만료됐는지를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저희 서버의 식별자를 카카오라는 외부 서비스에 만료되어 버린 액세스 토큰을 써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카카오 토큰이라고 써 있네요. 저희 서비스가 외부 서비스에 의존돼서 토큰이 노출되었을 때, 리프레시 토큰이 노출됐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료 처리를 해줘야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서비스가 만료된 카카오의 토큰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체적인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자체 인증 체계. 근데 다시 고민을 해봤어요. 세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던 거죠. JWT는 그냥 쓰기가 싫더라고요. 뭔가 의존성 추가하고 그 복잡한 로직 추가하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JWT를 안 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핑계를 찾아봤어요. JWT는 오버 엔지니어링일 것 같아. 왜일까요? 네. JWT를 써도 결국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사용한다는 건 카카오 로그인을 했을 때 재로그인을 하는 경험이 굉장히 부정적일 거잖아요. 근데 재로그인을 막으려면 결국 리프레시 토큰을 써줘야 될 거고, 근데 리프레시 토큰을 쓴다면 JWT를 써도 결국 서버의 상태를 저장해야 돼요. 그럼 뭐 애초에 세션 쓰는 거랑 다를 바 있나 싶었던 거고요. 세션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세션 서버를 따로 두지 않으면 여러 와스가 서로 같은 세션을 공유하기가 힘들다. 근데 저희는 단일 서버만 운영할 게 명백했어요. 지금 당장 확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뭐 세션 써도 되지 않나 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JWT는 의존성 추가하고 검증 로직 하는 게 복잡성을 높인다, 귀찮다, 읽기 힘들다 그런 거잖아요. 세션은 그냥 get set 하면 끝나니까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버에서 정보를 관리하니까 토큰이 조작되지도 않고, 세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준다는 건 사용자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사용자로부터 조작된 데이터를 들어올 거라는 염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세션을 하기로는 했는데 뭐 우려해야 될 게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세션에 넣으면은 세션이 사용자가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고 30분이 지났으면 세션이 자동으로 만료된대요. 아마 스프링에서 세팅을 더 늘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늘리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스프링에서 기본으로 30분을 제공해 놓은 데도 이유가 있을 거고, 이걸 굳이 늘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카카오 재로그인을 하라고 시키면 저라면 안 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리프레시 토큰은 세션에 못 넣겠죠. 왜냐하면 세션 자체가 30분마다 만료되니까 세션에 리프레시 토큰이랑 액세스 토큰을 같이 줘봤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 리프레시 토큰도 없는데 그럼 재로그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DB에 넣어버렸습니다. 리프레시 토큰을 DB에 넣었고요. 이유는 영속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어차피 자주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로그인 세션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한번 딱 한 번만 요청한다. 그 정도면 부하가 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DB에 넣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호스트 여러 이제 여기에 뭐 구글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그런 게 추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플랫폼만의 독자적인 추가 뭐 카카오의 유저 아이디라거나 여기 있죠. 그런 것들을 담는 테이블을 빼고 닉네임이랑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공통될 만한 정보를 따로 빼고 마지막으로 리플 토큰을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코드를 까보면 세션에 호스트 아이디를 저장하는 로직이 있고 쿠키를 만들어서 리프레시 토큰을 넣어버리는 로직이 있어요. 근데 쿠키로 리프레시 토큰을 넣으면 보안에 취약하지 않나를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찾아보니까 HTTP only, secure, same site, 패스 제한을 걸고 맥스 에이지까지 해주면 엔간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각각은 네, 보안적인
옵션을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라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을 까봤을 때 응답의 쿠키로 JSession ID가 나오고요. 여기 안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불필요한 그냥 이상한 정보지만 서버로 들어왔을 때는 호스트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그거죠.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을 쿠키에 같이 반환을 해주죠. 그래서 사용자는 평소에 세션만 같이 실어서 서버에 보내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세션에 들어있는 호스트 아이디를 까보고 잘 돼 있으면 그걸로 인증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만료가 돼 있으면 만료 응답을 보내버리고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자기가 갖고 있는 쿠키에 기반해서 리프레시 요청을 해요. 그러면 다시 세션에 호스트 아이디가 들어가서 다른 로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리프레시 토큰은 TTL을 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RDB에서 쓰고 있었는데 거긴 TTL 지정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새벽마다 스케줄러를 넣어서 만료되어 있는 토큰은 일괄적으로 제거하는 로직을 추가했고요. 로그아웃 했을 때도 리프레시 토큰을 다 없애버리도록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